여러분 혹시 최근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 없이 8시간 이상 숙면하는 비밀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제 환자 127명이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음식 하나만 잠들기 전에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음식이 멜라토닌을 300%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모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면의학과에서 25년간 불면증 환자 15,000명을 넘게 진료해온 김주영 교수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놀랍게도 만성 불면증 환자 중에서 약 없이 완전히 정상 수면으로 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잠들기 전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실제로 약을 끊고 건강하게 주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62세 김영희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5년 전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들쭉날쭉하고 약의 종류와 용량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더래요. 처음에는 졸피뎀반알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한 알로 늘고 또 6개월 후에는 다른 약까지 추가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약내성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 친구는 불면증 10년 되니까 약이 안 듣더래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때 제가 이분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봤어요.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수면 효율은 60%였어요. 수치만 보면 약을 계속 먹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면 다원 검사 결과였어요. 뇌파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뇌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분의 깊은 수면 능력은 아직 정상의 65%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 김영희 씨, 지금부터 제대로만 하시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뇌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4개월 후 이분은 정말로 모든 수면제를 끊고 정상 수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수면 효율 85%,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을 먹은 걸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먹은 걸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잠들기 전 식습관을 바꾼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 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면 숙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숙면이 이루어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완벽합니다. 반대로 멜라토닌 분비가 망가지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결국 내성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핵심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지난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초기 단계에서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약만 드시다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냥 약만 드시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70세 박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불면증 진단받고 8년 동안 약만 드셨대요. 병원에서 생활 습관 바꾸라고 식단 조절하라고 했는데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8년이 지나니까 약이 4가지로 늘어나고 결국 낮에도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제게 오셔서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깊은 수면 능력은 정상의 15%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수면 조절 신경이 거의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박철수 씨 8년 전에 오셨으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수면 중추가 너무 망가져서 평생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분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초기 불면증은 약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그 핵심은 멜라토닌 건강입니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또한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멜라토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멜라토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기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수면 호르몬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여러분의 뇌 중앙에 있는 송과체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쌀알만 하고요. 무게는 역전 2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기관인데 이게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지금이 밤이니까 자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없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그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 분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재료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고 밤에 그걸 멜라토닌으로 변환해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는 이 과정이 점점 망가집니다. 1년에 약 8%씩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5년 후에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한 번 망가진 수면 리듬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9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브루스 박사가 슬립 저널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수면 전문지에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이름은 푸드 슬립 연구라고 하는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연구였어요. 이 연구에서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불면증 치료를 받았고요. 다른 그룹은 집중적인 저녁 식단 조절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식단 조절 그룹 환자들에게는 잠들기 2시간 전에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수면 패턴을 관찰하며 최적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식단 조절 그룹의 52%가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약도 안 먹고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특히 매일 규칙적으로 수면 유도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는 18%가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뇌파를 검사해 봤더니 깊은 수면 단계의 시간이 평균 45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났고 멜라토닌 수치가 실제로 회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송과체 기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영양 부족으로 기능을 못하던 세포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마이클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성 불면증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수면 기능이 회복된다. 이것은 완전히 가역적인 과정이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인지 아시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불면증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연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슬립푸드 연구도 있고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초기 불면증은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초기 단계만입니다. 불면증을 10년, 20년 방치하면 수면 중추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연구에서도 불면증 시작한 지 7년 이상 된 환자들은 성공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5세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3년 전부터 잠을 못 주무셨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약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준 약만 드시고 생활 습관은 전혀 안 바꾸셨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약이 한 알에서 두 알로 늘어나고 또 6개월 지나니까 세 알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걱정이 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수면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정상의 60%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순자 씨,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만 더 늦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수면 중추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이분은 제 말을 듣고 정말 놀라셨대요. 그동안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뇌가 계속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고 4개월 후에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30분, 수면 효율 88%, 깊은 수면 90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고 정상 수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교수님, 만약 제가 1년만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마 약을 계속 드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약 내성까지 생겨서 더 강한 약을 먹게 됐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우연히 교수님을 만나서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60대 중반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니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수면이 나빠지는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수면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 부족입니다. 특히 세로토닌 결핍이요. 여러분이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에 원료가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관찰했더니 불면증 환자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정상인보다 평균 40%나 낮았어요. 그리고 이게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하고 결국 수면 주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수면장애 초기 단계죠.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아직 불면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뇌가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깊은 수면도 사라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캐나다에서 진행된 슬립 헬스 연구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저녁 식단을 조절하고 수면 유도 영양소를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환자들일수록 효과가 더 컸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각성 호르몬만 늘어나고 수면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도 약해져 있어서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약 없이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트립토판이 바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나, 우유, 견과류, 닭가슴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트립토판이 흡수되고 뇌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잠이 오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주무시려면 6시에 이 간식을 드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5시 정도에 가볍게 드시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우유를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찬 우유는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찬 음식이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유는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제 환자 중에 61세 최영숙 씨는 차가운 우유를 마시다가 소화불량으로 오히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셨는데 배만 아프고 잠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찬 음식이 위산을 자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을 못 자요. 하루 종일 긴장하면 밤에도 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진정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호박씨, 시금치, 다크 초콜릿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 호박씨 한 줌과 다크 초콜릿 2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주무시려면 6시에 이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 70% 이상으로 선택하시고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거든요.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체내에 흡수되면 근육 긴장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럼 2주차부터 시작하세요. 호박씨 반 줌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한 줌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의 김철호 씨는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2주일만 해보니까 몸이 확실히 편해지더라. 그리고 신기하게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적절한 탄수화물은 수면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을 뇌로 전달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고 그게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촉진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으면 세로토닌 생성도 더 활발해지고요. 그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무슨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냐고요? 흰쌀밥이나 빵 말고요. 고구마, 귀리, 통곡물 크래커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 작은 고구마 반 개나 통곡물 크래커 3장 정도면 돼요. 저녁 6시에 가볍게 드시고 9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특히 고구마가 좋은데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에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래서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박순희 씨는 이 방법으로 깊은 수면 시간이 30분에서 80분으로 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매일 저녁 작은 고구마 반 개를 드셨는데 처음에는 살찔까 봐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숙면을 취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서 체중도 1kg는 줄었더래요. 지금도 매일 드시는데요.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카페인을 점심 이후에 드시면 밤까지 각성 효과가 남아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에도 절반이 체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더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중간에 자꾸 깨요. 알코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카페인과 알코올의 영향을 더 오래 받으세요. 젊은 사람은 5시간이면 빠지는 게 어르신들은 7시간 이상 걸려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안 드시는 거예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대신 카페인 없는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페퍼민트차 이런 게 좋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눈을 감고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저녁 식사 때도 한 잔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망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6세 이명수 씨는 카페인과 술을 끊고 나서 중간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체리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타트 체리가 수면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면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매일 마신 사람은 안 마신 사람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84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체리 주스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0% 타트 체리 주스여야 해요. 설탕이 첨가된 일반 체리 주스 말고요. 타트 체리는 몽모랑시 체리라고도 하는데 신맛이 나는 체리예요. 마트에서 타트 체리 주스 농축액을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깰 수 있으니까 12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위장을 자극해요. 따뜻한 체리 주스를 천천히 마시면 몸도 이완되고 멜라토닌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정미숙 씨는 체리 주스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60분에서 20분으로 줄었어요. 약도 안 바꿨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체리 주스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매일 밤 9시에 따뜻한 체리 주스를 마시고 10시에 잠자리에 드셨대요. 그리고 주스를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신 후에 주무셨대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트립토판 음식, 마그네슘 음식, 저혈당 탄수화물, 카페인 알코올 제한, 체리 주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시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카페인만 줄여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잠드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빨라질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 우유와 바나나를 추가해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수면 시간이 30분 정도 늘어나고 깊은 잠도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체리 주스를 추가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씩만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부담도 덜하고 몸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면 수면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알리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배우자분이 같이 해주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제 환자 통계를 보면 가족 지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250% 이상 높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렵거든요. 당신만 따로 음식 해줄 수 없어. 그냥 같이 먹어. 이렇게 되면 식단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건강한 수면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어차피 건강한 식단은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좋거든요. 또 중요한 건 수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수면이 좋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수면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 와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 나가셔야 해요. 제 환자 중에 64세 황경철 씨는 수면이 좋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었다가 3일 밤을 하나도 못 자서 응급실에 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절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들이 모든 불면증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초기 불면증 환자, 그러니까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10년, 20년 된 만성 불면증 환자분들은 수면 중추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서 약 없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또 기면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특수한 수면 장애는 절대 이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원인이 있는 질환이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초기 불면증은 약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마이클 브루스 박사의 푸드 슬립 연구, 캐나다의 슬립 헬스 연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둘째, 그 핵심은 멜라토닌 건강입니다.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고 멜라토닌으로 변환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면 잠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중추는 더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골든타임은 불면증 시작 후 5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에요. 자,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 음식, 마그네슘 음식, 저혈당 탄수화물, 카페인 알코올 제한,
체리 주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여러분, 불면증 생겼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불면증을 계기로 완전히 건강해지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력 있어지신 거예요. 혈압도 내려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낮에 활동력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 결혼도 보고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병원비로 부담 주지 않으려면, 나중에 치매나 건강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투자하셔야 해요. 지금 3주 한 달 투자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못해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카페인 한 잔 더 마셔도 괜찮고 가끔 늦게 자도 괜찮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70점을 한 달, 2달, 석 달 계속 유지하는 게 100점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고 그분들이 성공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해서 성공한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에 좋은 구체적인 저녁 루틴과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취침 전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수면을 망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취침 전 운동, 뜨거운 샤워,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왜 나쁜지, 대신 뭘 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